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대전에서 70대 여성이 숨지면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서라도 독감 백신 접종은 필요한데요.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먼저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숨진 사람은 지금까지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전에서 지난 19일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의식불명에 빠졌던 70대 여성이 오늘 오전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독감 예방접종 이후 구토 증상 등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어제 오후에는 경북 안동에 사는 70대 여성이 독감 백신을 맞은 이후 숨졌습니다. 제주에서도 지난 19일 제주시의 한 내과에서 무료 백신을 접종한 60대 남성이 어제 새벽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평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선 80대 남성이 일산 지역의 한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뇌졸중과 녹내장 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6일 인천의 17살 고등학생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지는 사례가 이어지자 일부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며칠 있으면 이제 무료 접종 대상자인데요. 예방 접종하기가 좀 두렵고요. 그래서 좀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뭐 안전도가 좀 확인되고 나서 아마 당연히 좀 걱정은 되는데요. 글쎄요, 기존의 독감 부작용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정도의 좀 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도 독감 예방접종을 한 뒤 숨진 사례가 발생했는데 대구시는 경찰과 의료진이 해당 남성을 검시한 결과 백신과는 무관한 질식사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이처럼 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보건당국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조사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독감 백신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면서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민혁 기자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 가운데 보건당국이 분석한 대상은 모두 6명입니다. 이들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플루엔자 백신과 사망과의 직접적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백신 자체에 독성 물질이 있는지 들여다봤는데 같은 백신을 맞은 다른 사람에게선 별다른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백신 자체에 독성은 없다는 겁니다. 백신의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아나필락시스란 특정 약물에 노출된 뒤 수시간 내 전신적으로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뜻합니다. 처음엔 6명 가운데 2명이 접종 이후 사망까지 시간이 비교적 짧아 이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최종적으로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백신 자체의 문제에 의한 사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두 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에게서도 특이 반응을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6명 중 5명은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사망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백신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도 고령층과 임신부, 기저질환자에게 예방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겨울에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 유행을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망자가 발생할 예측을 해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수천 명에 달할 거거든요.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철저한 독감 백신 접종이 필요한.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는 2009년 이후 25건이 신고됐는데 이 중 피해 보상이 인정된 사망 사례는 지난 2010년 1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하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 등에 대한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 수뇌부의 날을 세우며 거침없는 발언을 했던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 총장은 오늘 검찰총장 임기 중 마지막으로 대검 국감에 출석합니다. 윤 총장은 지난 19일 추미애 장관이 라임 관련 의혹 사건과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이후로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습니다. 국감에 출석하는 윤 총장의 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어제 SNS를 통해 윤 총장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라임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지적에 중상모략이라 반박한 윤 총장을 두고 화내기 전에 성찰과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66차례 검찰 조사를 언급하며 반복 소환 등 관행을 뿌리 뽑겠다던 대검 발표와 달리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여권 정치인에 대해선 피의 사실이 언론에 나오는 반면 야권 정치인이나 검사 술 접대 의혹은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수사지휘 수용에 대해 다행이라던 그제 입장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였는데 검찰 안팎에서 과잉지휘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윤 총장 가족과 측근 의혹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장관 지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 보강과 사건 병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추가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자신과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이 검찰의 도움을 받아 도피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앞서 김 전 회장이 술 접대를 했다고 지목한 현직 검사 3명은 예전 대우조선해양수사팀에 있던 검사들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재호 기자입니다. 5개월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4월 체포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김 씨와 함께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힌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 김 씨는 14장짜리 자필 입장문을 KBS에 추가로 공개하면서 당시 검찰 관계자들이 자신과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권유하고 방법을 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 관계자들로부터 검찰 수사팀의 추적 방법과 도피 중 휴대전화 사용 방법 등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주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는데 그 대가로 도움을 받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김 씨는 또 첫 입장문에 등장했던 검사 3명에 대한 술 접대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검사 3명은 예전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라며 최근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이들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장한 지검장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받을 때 당시 지검장을 알고 있다는 지인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실제로 한동안 영장 발부가 지연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전혀 어느 누구한테도 청탁받은 사실이 없다며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야 간 차이가 있었다는 주장도 반복됐습니다. 여당 의원 관련 사건은 대부분 4년 전 일이고 라임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진술했음에도 6개월에 걸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야당 정치인의 경우 실제 로비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자신에 대한 추가 조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불려다니며 검찰에 충성을 했고 그로 인해 거의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며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호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체코와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폴란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 23명도 확진됐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체코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 11,000여 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인데 문제는 증가폭입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하루에 수백 명 정도였던 감염자 수가 이후 수직 상승하더니 급기야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검사 대비 확진 판정 비율이 30%, 지난 2주간 유럽연합에서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는 마트와 병원, 약국 등 생활 필수적인 곳을 제외한 상점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출퇴근과 생필품 구입, 병원 방문 등을 제외한 이동도 제한했습니다. Bohužel ty opatření, které jsme udělali v minulých týdnech, nesploštily tu křivku nárůstu. A vypadá to, že zatím nefungují.
Máme taky obrovský nárůst hospitalizovaných pacientů. 영국에선 하루에 2만 6천여 명이 새로 감염돼 하루 신규 확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정부는 전날 그레이터 맨체스터에 이어 사우스 요크셔 지역에 매우 높은 단계를 발효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1만 5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롬바르디아주와 캄파니아주는 오늘과 내일 순차적으로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독일에선 코로나19 대응 사령탑인 슈판 보건장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메르켈 총리가 주관하는 내각회의에 참석해 장관 추가 감염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현대 엔지니어링 플랜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 23명과 외국인 근로자 1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미국 내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자원자 가운데 한 명이 숨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7일간 미국 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6만 명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 3만 5천 명대로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현재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확진자가 줄어든 곳은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조만간 하루 7만 명대의 확진자 발생도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t's going to be a difficult fall and winter. I think we're about 2 or 3 weeks behind Europe. So we're about a week away from starting to enter a period where we're going to see a rapid acceleration in cases. And I think November and December are going to be tough months. 이런 가운데 미 CNN 방송은 한 제약회사의 백신 개발에 참여한 자원자 가운데 한 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원자는 브라질 내 임상시험에 참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백신 처방을 받는 투약 그룹에 속했는지 아니면 가짜약을 투여받는 이른바 플라시보 효과 그룹에 속한 사람인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금처럼 가파르게 진행될 경우 올해 안에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광범위한 보급과 처방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승세를 꺾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의 104명, 해외 유입은 17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민지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2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4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17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63명으로 모두 23,647명이 격리 해제돼 현재 1,443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62명이며 사망자는 3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453명, 치명률은 1.77%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8명, 경기가 62명, 충남이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3자릿수로 증가한 건 일주일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며칠 간격으로 여러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요양병원과 노인 주간보호센터 등에서의 집단 감염에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지도 오늘로써 열흘이 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자율적인 범위가 넓어질수록 일선 현장에서는 더 많은 예방과 점검 노력이 필요하다며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경기 안양시 보건당국은 만안구 소재의 한 노인 주간보호시설에서 1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8명은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확진자는 더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노인 주간보호시설에는 70여 명의 노인이 이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 지역의 요양기관 종사자 모두에 대해 진단검사를 하기로 한 데 이어서 오늘부터 2주 동안은 전국 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또 운영을 다시 시작한 고위험시설의 방역 상황도 함께 점검합니다. 보도에 우한솔 기자입니다. 병동이 폐쇄된 SRC 재활병원에선 하루 새 30여 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격리 중이던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접촉자인 가족 등이 포함됐습니다. 병원에 격리 중인 13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나왔고
외래 환자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산 햇드락 요양병원에서는 환자 7명이,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에서도 환자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요양시설에서 감염이 끊이질 않자 방역당국은 2주 동안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했는지,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종사자를 업무에서 제외시켰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고의적인 위반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부로부터의 감염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1단계로 영업을 다시 시작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됩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150제곱미터 이상 카페와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복적으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면 무대 운영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와 같은 추가적인 제한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수영장에서 지금까지 7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건물 지하 2층에 있고 창문도 없어 감염 위험이 높았다는 지적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명절 가족 모임과 관련해 모두 12명이 확진됐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부진 속에 우리 시장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350선을 내주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1% 넘게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3.22포인트 하락한 2,347.64에 코스닥은 7.22포인트 내린 823.4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부양책 협상이 이어진 가운데 간밤 미국 증시는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인 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세가 유입되며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CJ 대한통운은 택배기사 사망에 대한 사과문과 택배 종사자 보호대책 발표를 앞두고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LG화학은 테슬라가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34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얼굴 인증 기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빌딩 출입구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사람들. 사원증 대신 얼굴 인증 기술을 활용한 건데요. 사전에 얼굴이 등록된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입구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합니다. 사원증이 필요했던 복사기나 사물함 사용도 얼굴 인증으로 대체했습니다. 또 얼굴 인증 기록을 활용하면 어느 직원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면 엘리베이터 앞이나 구내 식당 등이 얼마나 붐비는지 모니터를 통해 항상할 수 있어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채 활용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今のコロナ社会の技術もありますし、コロナが終わった後にもまた別の応用もありますし、両方で貢献できると思っています。 이 기술은 상품 결제 등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타이완에서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장년층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갑자기 늦춰져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정부가 이달 중순 전부터 약속했던 50세 이상 64세 이하 장년층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갑자기 늦추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독감 백신이 동이 났기 때문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기 위해 보건소를 찾은 사람들은 허탈해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독감 백신에 대한 수요가 늘었는데요.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하고 정책을 급히 바꿔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정부 자성의 목소리도 큽니다. 타이완 당국은 독감 백신 품귀 현상을 겪으면서 백신 추가 매입을 발표했지만 의사들은 백신 매입은 적어도 반년 전부터 추진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입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북동부 스트라스부르의 한 체육관에서 여성들이 호신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성들은 모두 폭력을 경험했던 피해자들입니다. 스트라스부르의 한 여성 보호단체에서 이들을 위해 자기 방어용 무술을 무료로 강습하고 있습니다. 위협을 느꼈거나 공격을 당할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주먹 또는 발차기 공격과 방어 동작 등을 익힙니다. Je suis à l'intérieur, il m'a resuivi dehors. Il m'a suivi en voiture après. Et du coup maintenant je veux en cas de besoin pouvoir me défendre. 스트라스부르 등 프랑스 대도시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괴롭힘 사례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여성보호협회 측은 강조하는데요. Mais il y a quand même beaucoup plus d'agressions aussi qu'il n'y avait pas avant. Surtout quand on parle de harcèlement verbal, harcèlement de rue, harcèlement dans le métro. Peut-être il y en a eu bien sûr à l'époque, mais pas tant que ça. 한동안 자신들의 피해 사실조차 알리지 못하던 여성들은 방어 기술을 익힌 후 무엇보다 대처 의지와 자신감이 커졌다는 반응입니다. 독일 쇠빙 연구선이 1년여의 북극 탐사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는데요. 북극이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 20개국 연구진 수백 명을 태우고 노르웨이 트롬스에서 출발한 독일 쇠빙 연구선 폴라슈테른호. 급작스러운 코로나19 발병으로 1년여 만에 독일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인력 교체 등의 문제가 생겨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폴라슈테른호는 정해진 항로를 따라 운항하는 대신 북극해 해빙에 선체를 맡기고 일부러 무동력으로 표류하면서 하루 최대 23km까지 움직였습니다. 연구진은 두꺼운 빙하를 뚫어 빙핵을 채취하고 탐침을 심해로 내려보내는가 하면 기상관 측 풍선을 북극 상공에 띄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기와 바다, 빙하, 생태계 등에 대한 자료를 모아 기후변화가 북극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매우 심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 우리가 아는 북극의 모습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Wenn wir so weitermachen, dann wird die Arktis im Sommer in wenigen Jahrzehnten eisfrei sein und diese Welt, die ich gerade beschrieben habe, nicht mehr existieren. 전문가들은 이번 탐사 결과를 토대로 북극 생태계를 컴퓨터로 모델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 한 타이어 전문 매장에서 점주가 고의로 휠을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휠을 교체해야 한다고 권유했는데요. 이 소식은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이어 전문 매장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작업자 한 명이 타이어 휠에 스패너를 끼우더니 힘껏 들어올립니다. 멀쩡한 휠을 고의로 훼손한 겁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타이어 전문 매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 차주는 타이어를 바꾸려고 맡겼던 차의 블랙박스에 담긴 장면이라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타이어 매장 측이 작업 중 휠이 손상된 것을 발견했다며 휠 교체를 권유했는데 뒤늦게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이런 장면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타이어뱅크 본사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결과 가맹점 점주가 휠을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맹점 측은 피해 차주와 이미 합의했다며 거칠게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욕하지 마시고요. 욕하지 마세요. 본사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 손님하고 뭐라고 할까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좀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해당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한 타이어뱅크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중고 수입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합의금과 보험금 등을 가로채는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보도에 김영덕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도로를 달리는 차량. 옆차로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습니다. 이번엔 낮 시간 한 도로. 좌회전하려 차선 변경을 시도했지만
뒤에서 달려온 차량과 충돌합니다.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빨리 오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뭐지 하는데 이제 부딪히는 운전자가 한 명 있었고 동승자가 2명인가 있었거든요. 자기 차 오는 걸 확인 못했냐. 언뜻 보면 흔히 있는 사고로 보이지만 사실 보험 사기 조직이 벌인 고의 사고였습니다. 이들은 차선을 바꾸려는 차량을 발견하면 오히려 속도를 올려서 그대로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이런 상가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도 주요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2018년 3월부터 18개월 동안 이들이 수도권 일대에서 벌인 고의 사고만 300여 건, 고급 외제차 7대를 중고로 사들여 범행에 사용했는데 가로챈 합의금과 보험금은 파악된 것만 10억 원에 달합니다. 죄책감을 느껴서 보험 사기 범행에 가담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잠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적을 올리지 않는 공범자들에 대해서 대출 사무실에 감금해서 폭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직 총책 35살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공범 30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피해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수년 동안 사기 행각을 벌인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사기단이 검거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5천 명이 넘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고가의 시계와 카메라, 에어컨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이 물품들 모두 사기단이 올린 게시물들입니다. 개인 거래부터 전자제품 업체까지 사칭한 사기 행각에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카메라를 판매하는 등록증 같은 거를 보내주면서 이제 여기는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했고 입금을 하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두절됐었습니다. 근래 7년 동안 피해자만 5천 명을 넘고 파악된 피해 금액은 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3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활동한 이들은 대금을 받아낸 뒤 가상화폐로 세탁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추적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심지어 피해자 명의로 사기를 치거나 나체 사진까지 요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내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정본도 버렸고 개인 도용된 거, 통장 그런 것도 다 바꾸고 버리고 이름까지도 개명을 했어요. 온라인 물품 사기의 원조격 조직으로 이를 학습하여 분화한 신생 조직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경찰은 검거한 30명 가운데 총책인 38살 강모 씨 등 1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나머지 조직원 10명에 대해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오늘은 초미세먼지에다 황사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고비 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미세먼지와 섞이면서 점차 남동진하겠는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 입자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 농도도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들면서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